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최진호 교수가 어떻게 일본에서 신토불이란 책을 출간했을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토불이란 말은 일본의 책입니다. 왜 이 책이 발간했을까 하는 그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나는 부산 수산대학 석사로서 1978년 5월 서울 전매청 부설 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인삼 분야 선임연구원으로서 인삼의 양리 효능을 연구하다가 1979년 9월에 일본 도야마 흑과약과대학에서 인삼의 노화억제 작용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귀국하니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책연구소는 전부 1983년부터 대전 대적연구단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1983년 4월에 이학 박사로서 부산 수산대학 식품영양학과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로서 1984년 인삼의 신비라는 책을 처음으로 출간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1985년 수산대학 중심으로 일본 장수촌 조사 설문조사를 일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장수촌 조사를 그대로 실시하고 1986년부터 갑자기 미국 샌앤토니시에 있는 텍사스 과대학 정식명칭은 헬스 사이언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소식의 장수 연구에 관계하면서 치매 연구도 동시에 함께 했습니다. 그 후 귀국해서 강의와 함께 주로 치매 연구에 몰두하면서 1990년부터 먹거리 사랑, 바다 사랑, 과학 사랑 등의 시민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4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초산의 정부기관으로서 창립되면서 1999년 한림원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시민운동과 함께 시와 칼럼도 쓰고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때는 백령도 유문도 했고 해양문학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학술 포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1995년부터는 WTO 시대가 열리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던 겁니다. 우리가 직접 관계되는 주로 농업인에게 모든 무역을 풀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그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1948년 1월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가 조인되면서 예견된 것이었고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에서 강요선언이 발표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민의 생명선이 쌀만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습니다. 농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허신행 장관의 문책선에서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 농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결국 우루과이 라운드는 미국 등 강대국의 이익 추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교수로서 책임질 입장도 아니지만은 먹거리 바다 시민운동가로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에 끝났을 때 불어닥칠 농민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지난 15년 동안 우루과이 라운드를 준비해온 일본 농어촌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대책이라고는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산가방 하나 짊어지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일본은 장인 정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효보던 충을 중시했고 수치 문화가 부정부패를 방지했습니다. 1979년 내가 일본 도야마과야 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할 때 라면 10개를 사러 갔더니 5개는 오르기 전에 값으로 나머지 5개는 오른 후의 값으로 받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런 세상이 일본에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자체가 수치라는 뜻입니다. 절약정신이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생활을 보면 밥과 미소시루라는 된장국하고 나물무침과 김몇장과 생선 반토막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전부 다 먹고 생활합니다. 일본을 떠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생각났습니다. 1994년 1월에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고베의 미야자키 전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미야자키 전 시장은 시장 5회, 부시장 16년을 지낸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시장은 선거로 부시장 임명이죠. 시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시정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승부라고 주장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고베시의 행정을 주도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평생이죠. 덕망이는 시장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 가장 감명을 받았던 것은 오이타현의 일촌 일품 운동입니다. 오이타현에는 세계적인 온천 휴양지로 벳부시가 유명합니다. 그 후 오이타현 하라마츠 지사는 첫째, 국민 만족도 중심사회, 둘째, 국제화 전략으로 교통망 중심사회, 여기는 섬이 2개 있었는데 이걸 바다를 맥혀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만들면서 극대화시킵니다. 그래 교통망이 중요하죠. 셋째로는 에너지 절약 중심 사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일촌 일품 운동을 통해서 관광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촌 일품 운동으로 일본 전체가 기발한 경쟁력과 특성을 가진 운동으로 대성공을 주도했습니다. 일본 농어촌을 둘러보던 중에 농촌진흥청 정문함 박사의 추천으로 쯔쿠바 연구학원 도시에 있는 농림수산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연구도시에는 48개의 국립연구기관이 13,144명의 연구원들이 이미 15년 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은 쌀의 49%, 거진 반이지만 일본은 쌀의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쌀의 비중을 5%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작물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오사무 박사가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에 사는 후르노 씨가 1985년 오리를 논에 넣어 기르면 김 맬 필요도 없고 오리 배설물이 거름이 될 것이므로 병법이 되는 병충해도 없을 막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논두렁에 거물을 치고 15오리를 논에 넣었더니
몸이 커서 뼈가 부러지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은 청동오리를 구해서 넣었더니 며칠 후에 다 날아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오리와 청동오리를 교분시켜 같은 종이죠. 아이가모 농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모라는 것은 합압이라는 뜻입니다. 합압이라는 것은 두 오리를 합쳤다는 얘기죠. 압은 오리고 합은 교배시켰기 때문에 교배시켜가지고 새로운 아이가모라는 그런 오리를 생산해서 이것이 유명한 합암농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써서 신토부리 이야기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임호 박사, 제일교포입니다마는 연락이 와서 그 책을 줬더니 일본을 번역해서 신토부리 이야기는 빼고 그냥 신토부리란 이름으로 일본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큰 호평을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 농부이 고스란히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들은 일본의 얘기지만 그 나머지 85% 정도는 전부 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농법이 그대로 그거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신토부리라는 일본 책을 쓰게 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